안녕하세요. 북라디오 책 듣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책은 바버라 오클리님의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입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바버라 오클리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과 과학을 지독하게 싫어했고 별다른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언어에도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던 작가님은 전학간 고등학교의 외국어 선생님 덕분에 어학 과목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공부했고요. 좀 더 꾸준히 공부하고 싶었던 작가님은 학자금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돈을 벌면서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군대에 들어가 러시아어까지 배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 작가님은 책도 쓰셨으니까 어학 관련의 교수님 아니면 전문 작가님 같죠? 근데 이 작가님의 현 경력은 공대 교수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가 미국의 교육 및 기술 회사인 코세라에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학습법 배우기도 진행하고 계시답니다. 이 수업은 개설 첫 해에만 무려 200여 개국에서 100만 명의 수강자가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교수가 되기 전에는 웨이트리스, 청소부, 가정교사, 전업주부, 작가, 군장교, 러시아어 통역사, 남극기지 무선 통신사 등의 아주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게 누구든지 하려고만 한다면 못 이룰 일은 없고 실제로 비현실적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작가님은 얘기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마인드 시프트를 알아야 하는데, 마인드 시프트란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능력, 즉 유연한 사고를 말한다고 하네요. 이 책에는 의사가 된 재즈 가수, 코딩과 알고리즘을 정복한 수포자, 신경과학자가 된 물리학자, 학교를 중퇴한 문제아로 불렸지만 대학 학장이 된 사람 등등, 그야말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실려 있기도 한데요. 작가님은 바로 이런 분들의 공통점으로 마인드 시프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지금 하는 일과 쓸모없다고 여겨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이 책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에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숫자만 보면 토할 것 같았던 수포자가 코딩과 알고리즘을 정복한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인생의 변화를 위해 이직, 창업, 공부 등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이 책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코딩과 알고리즘을 정복한 수포자 이야기. 지금이 1704년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영리하고 야심에 찬 13살의 미국 인디언 원주민인 코만치족 전사로 지금은 미국 텍사스주라고 불리는 대평원에 살고 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말조차도 없이 본인의 두 발로 이동하던 시대에서 13살을 맞이한 것이다. 삶이 느릿느릿 천천히 흘러가나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과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하고 기이하게 생긴 생물이 네 발로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주 큰 영양처럼 생겼으나 뿔은 없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위에 인간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이상한 짐승은 나중에 튀히야라고 부르게 될 동물, 바로 말이다. 순식간에 당신은
지구상의 당신의 삶과 그 삶이 포함하는 모든 것의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사냥을 포함한 모든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존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말이 갖고 싶어질 것이다. 처음으로 말을 약탈하는 원정에 나가서 이기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 당신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말은 정말이지 빠르다. 등에 올라타서 바닥으로부터 1미터 남짓한 높이에 떠 있을 뿐인데 세상이 훨씬 커 보인다. 이제 당신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하고 곧 화살을 버펄로의 가슴 근처로 쏘게 될 것이다. 말은 마치 화살을 쏠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처럼 당신에게 협력한다. 또한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부족의 기술을 개편할 것이다. 말을 타고 달릴 때 다루기 쉽도록 짧은 활을 만들고 안정적인 안장과 등자도 이어붙일 것이다. 새로 얻은 이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은 버펄로 6마리를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적을 지나칠 때면 한쪽 다리를 말의 양 어깨뼈 사이에 걸고 측면으로 몸을 미끄러뜨려서 말을 화살을 막아낼 방패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전사가 될 때쯤이면 당신과 친구들은 아마 승마술 명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가? 실제로 코만치족은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말을 다루었으며 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부족이 말을 다루는 수준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와 문화는 변한다. 오직 변화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다. 한때의 말처럼 어떤 것도 인간 삶의 중요한 존재로 영원히 남지는 않는다. 이 시대의 말, 그것은 바로 컴퓨터다. 과거에 학위를 딴 사람들은 컴퓨터의 중요성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자리를 찾으며 본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야 기술의 필요성을 깨닫곤 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모두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해도 이를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다른 학위를 따기 위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럴 돈이나 시간이 있는 사람부터 드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혁신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발전 덕분에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신기술을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다. 이 장의 핵심은 모두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책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당신은 그것보다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컴퓨터는 어떠한 계기에 불과하다. 이제 좋은 사례 하나를 살펴볼 것이다. 자신이 무심결에 설정한 한계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숫자만 보면 토할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서 자라날 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영문학과 역사, 사회 과목을 좋아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7살 때부터 아버지가 골프를 가르쳐 주었는데 어린 그는 스포츠에 푹 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추어 골퍼가 됐고 경력은 더욱 화려해졌다. 중학교 때 파키스탄 전국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알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북미 골프 메인 토너먼트인 PGA 투어에서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는 꿈을 꾸게 됐다. 그러나 그늘도 있었다. 그는 항상 수학에 약했고 화학과 물리 성적도 나쁜 편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수학과 과학 성적은 아예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연습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 라거나 더 열심히 공부해 같은 대답만이 돌아왔다. 부모는 그를 개인 지도교사에게 보냈지만 효과는 없었다. 알리는 교사들이 제시한 해답을 대충 흉내내는 데서 그칠 뿐 밑바탕에 깔린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간단했다. 알리는 자신을 둘러싼 실세계와 동떨어진 것 같은 수학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갈수록 반에서 점점 뒤처졌고 영어와 역사, 사회 과목은 A 학점을 받지만 수학과 과학은 C- 학점을 받는 학생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수학 성적이 합격점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이때쯤 알리의 아버지가 정근을 가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싱가포르로 이사했는데 알리 역시 미국 교육 과정을 따르는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파키스탄은 식민지 지배 영향으로 영국 학제를 따른다. 놀랍게도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뒤 초반에 그의 수학 성적이 약간 올랐다. 새 학교의 수학교사는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히피 출신으로 록밴드 메탈리카의 노래로 수학 개념을 가르쳐 주었다. 예를 들어 빛에서 나와 밤속으로 라는 후렴구로 방정식 양변의 균형을 설명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잠시뿐이었다. 2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교사를 만난 알리는 미적분학과 물리학 과목에서 무시무시할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성적이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시절 알리는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펼쳐지고 미래에 어디로 가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그는 더는 노력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수학을 절대 잘하지 못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성이 있다고 스스로 되뇌며 위안으로 삼았죠. 결국 수학 시험에서 낙제하고 물리와 화학은 간신히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 친구들과 함께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알리가 학습에 눈뜨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다. 지미가 기회가 될 때. 지금까지도 알리는 어떻게 자기가 해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간신히 대학 입학 시험에 통과하고 싱가포르에서 미디어와 통신 연구를 전공하게 됐다. 이 과정은 결국 호주 멜버른에 있는 모내시 대학교로 가는 다리 역할을 했고 그는 학교를 2년 반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알리는 공부를 하면서도 골프를 포기하지 않았다. 호주에 있을 때 그는 멜버른 골프 아카데미의 유명한 강사에게 레슨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됐다. 강사는 세계 최고 선수들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마침 그는 본인의 온라인 사업체를 구축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미디어를 전공한 알리가 적임자였다. 골프 강사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알리는 순식간에 웹 콘텐츠 담당자로 일하게 됐다. 알고 보니 꿈같은 일자리였다. 골프 연습장이 사무실 옆에 있어서 업무 시간 전후는 물론이고 점심시간에도 연습을 할 수 있었다. 틈틈이 골프를 하며 알리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대회에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클럽에서 상위권에 진입했고 주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그러나 정상급 선수가 되려면 꾸준하고 끈질기게 연습해야 하는데 알리처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쉽지만 골프 선수로 경력을 계속 쌓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알리는 놀라운 점 한 가지를 발견했다. 골프 지식이 놀랍게도 다른 분야에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도전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행보를 시작할 때였다.
이번에 알리는 영국으로 가서 디지털 마케팅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다. 이는 그가 취득한 미디어와 통신 학위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였다. 영국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나 저축한 돈이 바닥날 무렵 그는 검색 엔진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이 분야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수많은 마케팅 기법 중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는 그가 가장 기피하던 분야였다. 이는 알리가 제일 어려워했던 수학 및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가장 기술적인 마케팅 기법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검색 엔진 최적화를 담당하는 사람은 현실의 벽돌과 시멘트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인터넷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페이지 타이틀, 키워드, 백링크 같은 검색 엔진 최적화 순위 요인에 관한 풍부한 지식도 필요하다. 어렵게 모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웹 분석 지식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검색 엔진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려면 검색 엔진 알고리즘 작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황이 궁하다 보니 없던 힘이 생겨났다. 변화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온다. 잠시 코만치족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혁신과 변화에 열려 있었고 덕분에 말이라는 수단의 혜택을 다른 부족보다 더 빨리 누렸다. 말이 가진 능력을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몸이 날쌘 혁신가 집단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생겨난 생존 본능의 영향으로 말이 가져다줄 이득을 유달리 명확히 파악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와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상에는 좋든 싫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권 아래에서는 유용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권도 있으나 이처럼 진보적인 문화권에서도 가장 똑똑하다는 엘리트 집단이 단합해서 있는 힘껏 변화에 맞서는 경우가 있다. 과학자들이 성인의 뇌에서 뉴런이 생성된다는 신경 발생설에 굳게 저항하고 박테리아가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상에 반대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여기서 과학의 역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과학의 역사는 과학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흐르는지 그 윤곽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과학적 역사 분석에 위협을 남긴 사람이 바로 안경 쓴 물리학자이자 역사학자 겸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다. 쿤은 획기적인 과학 업적들을 검토하다가 어떠한 패턴을 발견했다. 가장 혁명적인 대발견을 한 사람은 대개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사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아직 물들지 않은 젊은이였다. 그들은 참신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당신이 젊은이에 속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러면 나는 아니겠네. 10대도 20대도 아니니까 대발견을 하기는 글렀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보라.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만큼이나 혁신적인 두 번째 집단이 있다. 바로 전문 분야나 진로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집단은 전환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참신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았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전문 분야와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등의 대변화를 겪게 되면 누구나 어린아이가 된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변하겠다는 의지력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못해?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알리의 삶은 성공적인 마인드 시프트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준다. 알리와 나는 런던에서 그의 동료인 광고 담당 임원 로리 서덜랜드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로리와 나는 서로의 일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알리는 디지털 마케팅 팀에서 5년 정도 정규직으로 일한 상태였다. 일은 즐거웠지만 점점 더 많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고객에게 구매 전환율이 높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 피상적인 조언만 전하는 데서 그치고 싶지 않았다. 고객 중에 조금이라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놀라운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곤 했다. 또한 알리는 검색 엔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평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궁금증을 안고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코딩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처음 만났을 때 알리는 내게 많은 학습자가 추천하는 온라인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어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알리 역시 시작 단계에서부터 실패를 마주하게 됐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융합 교육을 말하는 스템 과목에서 고전했던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고 강의 내용이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각종 어려움에 부딪혔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했다. 나중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앞의 내용을 까먹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임을 발견했다. 그러던 중 알리는 우연히 내가 쓴 책 숫자 감각을 발견했다. 그는 책에서 소개한 학습에 관한 통찰력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사연에도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 책에는 내가 수학과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뇌를 다시 훈련함으로써 수학 포기자에서 공대 교수가 된 과정을 실었다. 알리는 내가 어릴 때 수학과 씨름했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과거 같았다고 고백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결국 코딩 공부를 정복하여 컴퓨터 작동 방식의 본질을 알게 됐고 웹 개발 공부까지 시작했다. 실제로 알리가 경험해 본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학습법을 소개한다. 휴대전화에 포모도로 앱을 설치한다. 포모도로 앱은 25분 동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학습한 다음 5분 동안 휴식하는 주기로 설정할 수 있다. 단순한 기법이지만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하루 동안 목표로 한 포모도로 횟수를 완수한다면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혹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꾸준히 시도해보라. 나중에 여러 달에 걸쳐 쌓은 포모도로 통계를 보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에 맞서서 잘 싸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의미나 유사성을 기준으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 단위인 청킹을 활용한다.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싶다면 마치 익숙한 노래 가사처럼 외울 때까지 파악하고 연습하는 청킹이 효과적이다. 우선 공부할 내용과 주요 개념을 예습하면서 뇌가 학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부 시간을 뒷받침할 틀을 미리 갖춰둔다. 새로운 개념을 배운 뒤 눈을 감고 방금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라. 제대로 이해했다면 분명히 떠오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공부한다. 학습 일정에 맞춰서 여가 활동을 계획한다.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기타를 치고 음악을 듣는다. 이런 활동을 할 때 뇌는 달리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신경이 휴식하는 상태인 확산 모드에 돌입한다. 단, 이때 뇌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앞서 공부한 내용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가 시간을 즐김과 동시에 계속 학습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공부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비유하거나 더해본다. 나는 원래 시각 이미지에 강하고 음감이 좋은 편이다. 신나는 사운드 트랙과 여러 다채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면 2차 방정식도 재밌게 학습할 수 있다. 잠들기 직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떠올린다. 물론 이때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다. 그랬다가는 영영 잠들 수 없으므로 그저 개념을 느긋하게 떠올려 보는 것이다. 나는 이 행동이 뇌가 학습 모드로 들어가는 문을 살짝 여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법을 쓴 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려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혼자 있을 때 공부한 내용을 소리내서 말해본다. 이는 본인을 완전히 초보라고 생각하고 말로 개념을 설명하는 행동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신경과학적으로 입증된 반복의 힘.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반복 학습으로 작은 지식 청크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 청크들이 모여 서로 엮이다 보면 서서히 그 분야를 통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타 연주처럼 몸을 쓰는 기술을 배울 때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결국 수학과 과학을 배울 때도 똑같은 연습과 반복이 적용된다. 주로 뇌를 사용하는 이 종목 역시 끝없이 연습하고 반복해서 작은 지식 청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려운 숙제나 예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답을 참고하지 않고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그리고 다음날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필요시 여러 차례 반복한다. 꽤 어려운 문제라면 며칠에 걸쳐 반복해서 풀어도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첫날에는 도저히 풀 수 없던 어려운 문제도 일주일쯤 지나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유난히 어려운 부분을 의도적으로 연습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문제에 이 방법이 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타 코드를 외우듯이 수학, 과학 분야에서도 암기해야 하는 핵심 개념 문제 몇 개를 골라서 청크를 통해 완전히 숙지해보라.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응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그 단서는 뉴욕 대학교 랑곤 의료센터 생화학자 광양이 찍은 광학 현미경 사진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일단 인간이 학습한 뒤에 잠을 자면 새로운 주제를 이해하고 통달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신경 연결 부위, 즉 새로운 시냅스가 생긴다. 집중해서 학습한 뒤 잠을 자면 마치 마법처럼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결이 바로 학습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된다. 다만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는 시냅스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며칠에 걸쳐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특히 여러 날에 걸쳐서 연습하면 신경 경로가 늘어나는 동시에 강화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냅스 연결에서 비롯되는 깨달음의 순간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으로 생성이 시작된 후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그 연결은 금방 사라진다. 반복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알리는 프로그래밍 및 사업 개발과 관련된 여러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그의 인생은 더 높이 도약했다.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지금은 공동 경영자가 되었다. 꿈에 그리던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약혼도 했다.
지금 그의 가장 큰 화두는 자기인식이다. 곧 32살이 됩니다.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점에 집중하는 동시에 개선하고 싶은 약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코앞에 둔 지금 저는 가장으로서 맡게 될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 중입니다. 또한 알리는 일과 공부를 병행한 덕분에 웹 개발과 데이터 분석 지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다. 현재 그는 유능한 자신의 팀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는 한때 그가 몸담았던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결합하여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는 프로 골프 선수가 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이전에 실패한 일을 두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책망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실패의 경험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안다. 여태껏 배운 교훈과 기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물론이고 경력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겪고 느낀 알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로를 바꾸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여정과 경로를 걷고 있으며 다른 누군가의 못난 버전이 아니라 자기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과 비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서적 성숙도, 창조력, 훈련, 승진, 경제적 안정성 등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수많은 그래프가 있다면 이는 사람마다 다른 궤적을 그리기 마련이라고. 예를 들어 골프 대회에서 당신에게 압승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기타 실력이 부러워서 미칠 지경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느 강의에서 당신이 고전하고 있던 프로그래밍 문제를 손쉽게 풀어내는 학생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이 그 사람의 프로그래밍 능력에 감탄하는 만큼 그는 당신의 추론 능력과 창조적인 글쓰기 실력에 감탄하고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진실에 집중한다면 언젠가 목표하는 곳에 가 닿을 것입니다. 오직 현재에 집중할 것. 과거 골프 코치가 알리에게 알려준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감정과 태도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실 골프는 짜증이 나기 쉬운 스포츠다. 재수없게 공이 한번 튄다거나 선수가 잠시만 집중력을 잃어도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실제로 알리 역시 대회에서 경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때면 큰 좌절감을 맛보곤 했다. 이때 코치가 건넨 최고의 조언이 바로 이 말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단지 다음 샷을 대하는 태도만을 통제할 수 있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샷입니다. 스승의 지혜를 잊지 않고 인생의 다음 단계에 적용한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 학습은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혜택입니다. 하지만 통계나 프로그래밍처럼 복잡한 내용을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짜증이 솟구칠 때가 많아요. 저 역시 코딩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작은 점 하나만 빠져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죠. 절차에 실수 하나만 발생해도 잘못된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순간에 저는 골프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불쾌한 감정을 인정하고 심호흡을 한 뒤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적용하면 될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자세입니다.